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콩콩콩콩. 눈을 떠보니 어김없이 아침 6시 반. 이렇게 또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오늘은 또 어디 가서 시간을 보내나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사실 밖에 나가서 시간 보내는 것도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특히 저처럼 나이가 좀 있다 보면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서 앉아 있는 것도 누워 있는 것도 그렇다고 걷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무조건 집에서 안정을 취해야만 하는 이때 집이 쉼의 장소가 되지 못하니 이것만큼 저를 미치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제가 집에 있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 층간소음 때문입니다. 윗집에 9살짜리 쌍둥이 남자아이와 늦둥이 사내의 아이가 있거든요. 얼마나 극성맞고 시끄러운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저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같은 라인에 살지는 않죠. 기껏해야 축구공으로 자동차에 기스 정도 나고 같이 노는 애들 때려서 상처나 내는 정도지만 저는 그 집 아래에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24시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정말로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제가 무조건 아이들을 뛰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잠자는 시간, 그리고 어느 정도 상식적인 시간 안에서만 아이들을 좀 조용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집 아이들이 이렇게 버릇없는 건 다 저 엄마를 닮아서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 집 엄마가 못되고 싸가지가 없습니다. 속된 말로 아주 못 배워먹은 여자예요. 제가 한 달 정도 처음에 참고 참다가 한번 올라가서 아이들을 좀 조용하게 해줄 수 있겠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 여자가 대뜸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에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 못 들었어요? 협조하셔야죠. 제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이 아니라 앞으로 당신 노후를 먹여 살릴 우리나라의 기둥이라고요. 아니, 그쪽 아이들이 내 노후를 먹여 살릴 기둥일지 아닐지 나는 모르겠고 일단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견디지를 못하겠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아이들을 조금만 조용히 시켜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잠도 못 자겠고 24시간 중에 거의 20시간을 뛰어다니는데 그거는 공동주택에 살면서 예의도 아니죠. 아이들한테 그냥 한낮에도 제가 뛰지 말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밤중에 그리고 새벽에는 좀 조용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 진짜 더럽게 까다로우시네. 그럴 거면 주택에 가서 살아야지. 왜 이런 아파트에 살아요? 그쪽이야말로 아파트 말고 주택 살아야죠. 남 피해주는 건 그쪽이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한테 달려들면서 글쎄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제가 자기를 무시하고 못한 소리를 했다면서 인격 모독이라고 이거는 참을 수 없다고 앞으로 제가 하는 모든 말은 거부하겠다고 이상한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무슨 성질을 건드린 거냐 내가 못할 말 무슨 못할 말을 했냐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능력 없어서
이 좁아 터지고 구질구질한 아파트 와서 살고 있다라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나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당신하고는 더 이상 말 못하겠어요. 이거는 우리 아들을 무시한 거기도 하고 내 남편을 무시한 거기도 하고 한 번만 더 와서 이렇게 인격 모독하면 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인격 모독이에요? 그냥 나는 좀 조용히 살자고 아이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말한 거밖에 없는데 그게 어디가 인격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속이의 경읽기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여자는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아이들을 조용하게 할 생각도 없었고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일단 듣지 않을 생각으로 저와 대화를 한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갑자기 멀쩡한 초인종을 놔두고 누가 집 대문을 부서져라 발로 차는 거예요. 제가 사실 아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고 남편은 오래전에 사별해서 혼자 살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디스크 수술하고 누워있으면서 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저를 살펴주겠다는 걸 외국에서 기껏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아이한테 부담될까봐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나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하니까 꿈도 꾸지 말라고 그냥 거기서 그냥 살라고 한 상태였습니다. 집에 남자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미친 듯이 문을 두들기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 갑자기 겁이 더렁 나더라고요. 그래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밖에 누가 이렇게 치나 지켜만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문을 발로 뻥뻥 차고 있는 건 윗집 남자였습니다. 아니, 저 남자가 왜 뜬금없이 우리 집 문을 저렇게 발로 치고 있지 싶어서 들여다봤는데 세상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말하는 본새가 아주 부창부수 나셨더라고요. 저한테 네가 감히 뭔데 내 아내한테 그딴 얘기 짓거리고 갔냐며 당장 나오라고 아주 가만두지 않겠다고 오만 협박을 다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무섭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관리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라 이웃 사람이 와서 나를 협박하고 있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날 저는 정말로 충격적인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관리사무소 소장이 올라와서 좋게 좋게 이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그 윗집 남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박치기를 꽉 해버리는 거 있죠. 관리소장이 머리를 만지며 어이쿠 하고 쓰러지고 그 윗집 남자는 어디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며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다시 한번 달려들어 머리를 박는 거였습니다. 아니, 무슨 저는 박치기왕 나신 줄 알았어요. 관리소장이 그렇게 쓰러지고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 앰뷸런스를 부른다 어쩐다 하니까 그 사람이 아주 무섭게 모든 사람 들으라는 듯이 협박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만 더 우리 마누라랑 애 건드리면 다들 이 꼴 날 줄 알아? 에이씨, 천한 것들이랑 내가 같은 공간에 살려니 진짜 별 더러운 일이 다 있네. 에이씨. 그 다음부터 저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제가 이유 때문에 시끄러워서 살 수 없다라는 말에 안타까워는 하지만 도와줄 생각들은 안 하더라고요. 다들 관리소장 아저씨가 머리 부딪힌 채로 몇 주일 동안 병원에서 시름시름 앓은 걸 듣고 나서는 모두들 그냥 내가 그 사람 아랫집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라는 식으로 저를 슬금슬금 피하기만 했습니다.
집이 전세기라도 하면 그냥 얼른 내놓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겠지만 저 정말로 혼자 애 키우면서 힘들게 모은 돈으로 간신히 마련한 제 집이거든요. 이 집을 팔지도 못하고 게다가 동네에 소문이 싹 나서 저희 집은 절대 사면 안 되는 리스트에까지 오르는 바람에 팔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대로 살아야 하나 싶어 정말 가슴이 답답해져 왔죠. 그래서 사실 한동안은 날이 밝아서 아이들이 꽁꽁 뛰는 소리가 들리면 그냥 조용히 밖에 나가서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시간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멀쩡한 내 집 놔두고 왜 이렇게 허망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고 집이 아닌 곳에서 또 돌아다녀야 되나 싶은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집에 얘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반응이었죠. 네가 수술을 한 건 네 사정이고 우리는 그 사정에 맞춰서 조용히 해줄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결국 저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몸은 몸대로 아픈 상태에서 매일매일 앓기만 했습니다. 그게 층간소음이라는 게 꼭 윗집, 아랫집에만 나는 게 아니라 그 옆집이랑 벽을 공유하는 옆동까지도 다 영향을 준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집 때문에 앞집도 옆집도 전세 살던 사람들은 모두 전세를 빼서 이사를 가고 어느새 그 집 하나 때문에 저만 혼자 외롭게 남아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여간 시끄럽고 번잡스럽고 유난스러운 게 아니었거든요. 대체 이런 애들이 어디 또 있나 싶게 정신없는 아이들이라 모두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심정으로 가버리는 거였습니다. 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혼자 앓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맞은편 집에 어떤 남자가 이사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엄청 마르고 정말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비실비실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딱히 직장을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노는 사람인지 며칠째 집안에서만 무언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들이 외국에서 혼자 공부하고 일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들 또래 청년이 혼자 그러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쓰이고 자꾸 아들 생각도 좀 나고 그런 오지랖이 좀 발동이 되거든요. 그 청년을 보는데 자꾸만 아들 같고 어쩐지 뭐라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그 청년의 집을 두드렸습니다. 정말 3일 내내 피죽도 못 먹은 듯한 얼굴로 빼꼭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아, 나 여기 앞집 사는 아줌마인데 이사 온 지 며칠 됐죠? 네, 어떤 일이신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혼자 사는데 손이 커서 목살 김치찌개를 좀 많이 해가지고 좀 나눠주면 먹을까 싶어서요. 그랬더니 그냥 제 말을 듣고만 있던 그 남자가 갑자기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괜히 주책맞게 원하지도 않는 걸 얘기해서 사람도 불편하게 했나 보다. 서로 음식 나눠 먹는 건 나 어렸을 때나 가능한 일이었나 보다 하면서 그냥 머쓱해져서 다시 뒤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갑자기 그 청년의 집 문이 열리면서 청년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 청년의 손에는 냄비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청년이 저를 가만히 보면서 민망하다는 듯이 머리를 극적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릇에다 주시면 제가 다시 갖다 드려야 하니까 그냥 여기다가 주시면 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얼마나 반갑고 고맙던지. 제가 얼른 그 냄비를 받아들고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아주 듬뿍 담아서 그 청년에게 전해줬습니다. 잘 먹겠다며 인사를 하는데 그냥 정말 아들 같고 이렇게 잘 먹는다면 한 번씩 음식 많이 했을 때 좀 챙겨주기도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또 너무나 시끄러운 순간 소음에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저희 집 대문 앞에 귤 한 박스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쪽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김치찌개 너무 맛있게 먹었고 김치찌개에 비하면 진짜 별거 아니지만 정말 감사하게 잘 먹어서 꼭 드리고 싶었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앞집 청년이었죠. 굳이 이런 거 안 해줘도 되는데 참 고맙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냥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이웃 때문에 여기 살기 싫었는데 이웃 때문에 그래도 웃음이 나는 거 보면 역시 세상은 사람이 전부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말이죠. 그렇게 며칠이 또 흘렀습니다. 갑자기 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에 다시 제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숨 푹푹 쉬며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라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어디서가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싸우는 듯한 그런 소리였어요. 이건 또 무슨 난리인가 싶어 창문을 열어봤더니 글쎄 그 삐쩍 마른 청년이 윗집 여자랑 아주 대판 싸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 순간 이거는 말려야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여자 남편 보통 아닌데 잘못 걸리면 아주 저 청년 뼈도 못 추릴 텐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얼른 뛰어나가 그 청년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윗집 여자가 저를 보고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글쎄 이러는 거예요. 아줌마가 이제 뭐 더 이상 우리한테 뭘 못하니까 사람 하나 그래도 꼬셨나 보네? 왜? 이 남자를 보내면 나랑 우리 남편이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지금 집에 있다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나와본 거고 이 청년을 내가 뭘 보냈다 그래요? 아니, 애들이 크면서 좀 시끄럽게 떠들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예민하게 군다고 한두 마디 했더니 이렇게 사람 보내서 따지고 아줌마 인격이 완전 쓰레기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는 이때까지 정말 죽어라고 시끄러운 거 참은 거밖에 없는데 제가 저 젊은 여자한테 왜 쓰레기라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번 오늘 해보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그 여자한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때까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그 시끄럽다고 얘기한 걸 가지고 고칠 생각도 없이 얼마나 버릇없게 굴었는지 하나하나 따져대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성을 버럭버럭 내면서 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는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뭘 했다고 저렇게 울어대는지 모든 원망을 저한테 돌리면서 저 때문에 지금 너무 무섭다고 꼭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장 자기 남편이 달려올 거라며 아주 딱 기다리라고 하는데 갑자기 소름이 확 끼치면서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남자가 얼마나 깡패 같았는지 제가 안 겪어본 게 아니니까요. 그랬더니 제 옆에 있던 앞집 남자가
제 손을 잡고 아래층으로 억지로 내려오더라고요. 저희 뒤에서 그 여자는 계속 소리를 빽빽 지르고 있었고요. 아래층으로 내려온 후 앞집 남자가 저한테 그냥 저희 집에 잠깐 가 계시죠?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 있으나 마나 무슨 달라질 게 있겠냐고 그냥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더니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그냥 자기 집에 가 있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앞집으로 가서 잠시 몸을 피했죠. 아니나 다를까 윗집 남자가 어디선가 달려오더니 저희 집 대문을 미친 듯이 치면서 저보고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세상에 승질머리 그런 성질머리는 정말 살다 살다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도 안에서 인기척이 없는 것 같으니 몇 번 저희 집 대문을 팡팡 발로 차고는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제가 너무 어이없고 서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냥 몇 번 음식만 주고받았던 앞집 청년 앞에서 다리를 뻗고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를 위로하면서 대체 언제부터 저랬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도 아는 게 없다. 그냥 저렇게 말도 안 통하고 깡패처럼 구는데 아주 미치고 팔짝 뛰겠다라고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뭔가 꺼내서 한참 적더니 조금만 더 참으라는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체 뭘 참으라는 건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말 알도리가 없었지만 뭐 참으라니 한번 참아봐야겠다라고 그냥 무심히 넘겼습니다. 이후에도 그 청년은 종종 저한테 윗집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주로 그동안 벌어졌던 사건에 대한 확인이기는 했습니다. 그 사람들 진짜 동네에 민폐 끼치는 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윗집이 얼마나 민폐의 덩어리인지를 줄줄 얘기했죠. 그러다가 순간 또 아차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얘기가 어떤 식으로 나갈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뒷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그 윗집 사람들이 알면 또 어떤 시비를 걸지 몰라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제가 딱 말을 멈추자 그 청년이 눈치를 챘는지 말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얘기 잘 하다가 갑자기 멍석 깔리면 아, 이거 아니지? 싶어서 슬그머니 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서 눈밑이 시커멓게 죽은 채로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사간 제 옆집 사람이 반갑게 인사를 하더군요. 아직도 거기 살고 있냐고, 여전히 그렇게 시끄럽냐고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혹시 이런 사람 아냐고 생긴 거를 막 묘사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저희 앞집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아하며 이렇게 물었죠. 우리 앞집에 이사 온 남자 같은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 어떻게 알고... 아니, 내가 부동산에 마지막으로 처리할 게 있어서 갔는데 옆에서 뭔가 하고 있다가 주소랑 이런 걸 들었나 보지? 갑자기 나한테 왜 이사 가는 거냐고 그렇게 이웃이 시끄러웠냐고 불쑥 묻는 거야.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뉴스에서만 층간소음 힘들다는 얘기 들었지. 그렇게까지 아나무인인 사람 처음 봤다. 그냥 그렇게 얘기했지. 나 뭐 어차피 헤어지는 마당에, 응? 이사 가는 마당에. 조심하고 뭐 그럴 것도 없으니까.
그랬더니 평소에 그 이웃이 어땠냐, 어떤 사람이었냐 꼬치꼬치 캐묻는 거야. 근데 그때부터는 뭐가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말을 쓱 흐렸더니 자기가 지금 그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안 그래도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원래 그렇게 시끄러운 사람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건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거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나중에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음 물어봐도 되냐고 연락처도 달라고 하더라. 아니, 보통 시끄러운 이유 때문에 연락처 달라고는 안 하잖아. 너무 이상해서. 그래요? 아니, 저한테도 윗집이 원래 그렇게 시끄러운 거냐고 계속 물어보긴 했었는데, 그렇게 사방에 물어보고 다닐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아주 사람이 비리비리한 게 시끄러워도 시끄럽다고 따지러 올라가지도 못하게 생겼어. 그 집 아저씨는커녕 아줌마한테라도 한 대 맞으면 날아가게 사람이 비리비리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지금 동네에서 그 집 사람들 이길 재간들이 없어요. 아들들도 어찌나 지부모 닮아서 억세고 센지. 9살짜리 애들이 중학생만큼이나 덩치가 커서 아주 깡패처럼 팡팡거리고 다닌다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제 말을 뒷받침이라도 하는 듯 어디서 엄청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애들이 빽빽 우는 소리, 사람들이 고래고래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와 대화하던 그 옛날 이웃과 저는 얼른 슈퍼 밖으로 나가서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이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밖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는 건 이웃집 여자였습니다. 양쪽 손에 쌍둥이 아들을 하나씩 달고 있었는데 앞에 부서진 자전거가 있는 걸 보니 분명 또 그 아들놈들이 시끄럽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남의 자전거를 부숴먹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전거 주인도 인상이 만만치는 않아 보였습니다. 20대 청년이었는데 아주 험악하게 온몸이 울긋불긋한 그림이 그려진 친구더라고요. 이 자전거 어떻게 할 거냐고 당장 물어내라고 하는데 세상에 이웃집 여자 깡도 좋지 조금도 밀리는 기색 없이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다치는 길에 자전거를 놓은 당신 잘못이지. 길을 가다가 그 자전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오히려 상처 입었다고. 우리 애들 병원에 입원시킬 거니까 그 입원비나 준비해. 이 아줌마가 미쳤나? 지금 어디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애들이 정신머리 없게 뛰어당기다가 남의 자전거를 이렇게 박살을 내셨으면 미안합니다 하고 물어주겠습니다 해야지. 지금 뭘 믿고 그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아줌마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아줌마가 누군지 내가 알 게 뭐냐고. 너 지금 그 말 엄청 후회하게 해줄 거야. 내가 아주 큰 회사 후계자 며느리 되는 사람이거든? 후계자 며느리? 어딘데? 말로 해봐. 내가 지금은 여러 가지 걸려있는 게 있어서 말 못하지만 어쨌건 후계구도 문제만 해결되면 이딴 동 살라고 돈을 억만금을 줘도 안 살아. 내가 조만간 사모님 소리 들을 사람이고 내 애들 조만간 도련님 소리 들을 그런 애들이라고. 어디서 건방지게 감히? 저는 순간 무슨 막장 드라마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어디서 감히라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당당하게 어디서 감히 나한테 건방지게 구냐며 정말 무슨 만화님 나신 것처럼 하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저도 모르게 허 하고 비웃는 소리를 내며 가만히 그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아이고 잘못 걸려도 한참 잘못 걸렸지. 그 여자 시야에 제가 딱 들어오고 만 겁니다. 저를 보고는 갑자기 불도저처럼 달려들어서 뭐 좋은 일 났다고 구경하고 있냐고 당신도 조심하라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멀뚱히 옆에 서 있다가 완전 날벼락을 맞은 저는 황당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보기에 너무 민망하기도 해서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각오를 하긴 뭘 각오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정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와서 눈을 긴다더니 애변 사람한테 왜 승질이에요? 아줌마가 지금 제일 우리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여간 조심해. 조만간 아주 단단하게 후회할 테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 동안 드는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구나. 정말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이런 소리까지 백주대낮에 저 미친년한테 들으려고 내가 이때까지 살았나 보다. 그래, 너무 오래 살았다. 그런 자조적인 생각이 다 들 정도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쨌거나 잘못했습니다도 아니고 물어줄게요도 아니고 내 멋대로 해라도 아니고 진짜 상상도 못한 너네가 누구인 줄 알아 공격에 혼이 빠진 듯 자전거가 망가진 그 20대 청년도 어이가 없다는 듯 멍하게 그 상황을 관조하고만 있더라고요. 더 큰 사건은 그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술이 머리 꼭대기까지 취해서 온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거든요.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에 집집마다 문을 두들기며 나 무시한 놈들 다 나오라고, 우리 집 무시한 놈들 다 나오라고, 너희 내가 누군 줄 아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소리만 질렀으면 다행이게요. 술병을 깨서 집 대문에 던지고 어디서 돌을 주워왔는지 돌 던지고 아주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아닐 수 없게 난리를 쳐두었습니다. 그나마 저희 동에는 아랫집, 윗집, 옆집 다 이사가고 저하고 그 비리한 청년 그리고 정말 저처럼 도저히 이사가야 할 상황이 안 돼서 남아있는 몇몇 힘없는 노인네들 외에는 없는 상태였거든요.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긴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만 있는 거라니 그렇게 난리를 마음껏 치는 거겠죠. 경비 아저씨를 불러봤지만 그분도 얼마 전에 된통 당한 게 있어서 그런지 자기가 경찰 불러주겠다고만 하고 올라와 보지도 않더라고요. 하긴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입원해서 있는 대로 고생하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놈하고 또 대거리를 했다가는 다시 입원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테니 아무래도 몸을 좀 사리고 싶으셨겠죠. 어쨌거나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와중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앞집 청년이 나오더니 앞에 우뚝 서서 그만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덜덜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그 청년을 얼른 끌어다가 우리 집으로 집어넣을까? 아니면 뜨거운 물이라도 끓여서 광견병 걸린 개마냥 펄떡펄떡 뛰는 그놈한테 부어버릴까? 정말 오만 걱정을 다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친 개처럼 펄떡펄떡 뛰던 그 윗집 남자가 앞집 남자를 보더니 정말 엄청나게 비웃으며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별게 다 기어오르네.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너 따위가 뭔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 덤비고 있냐? 그러면서 한 대 칠 것처럼 가는데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위층 남자가 바닥에 누워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이고 나 죽네 소리를 내면서요. 가끔 왜 젊은 애들이 이런 농을 할 때가 있잖아요. 슉슉 슉슉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여. 이것은 내 주먹에서 나는 소리여. 이러면서 서로 주먹을 주고받으며 웃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저 완전 그 장면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구한테 맞아본 모양인지 황당해하던 위층 남자가 벌떡 일어나서
주먹을 들고 앞집 남자에게 달려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집 남자가 마치 춤을 추던 옆으로 쓱 움직이고 손을 살짝 내뺐나 싶었는데 어라? 다시 윗집 남자가 털썩 바닥에 쓰러진 채 또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유, 나 죽네. 나 살려. 이건 뭐야? 아, 사람 살려. 이야, 제가 평생 동안 사람이 맞는 걸 보면서 뭔가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날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그거 은근 카타르시스가 오더라고요. 뭔가 기분이 찡긋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앞집 남자는 숨 한 번 흐트러지는 거 없이 가만히 위층 남자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조용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쪽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혜택을 받을 사람인지는 나중에 결정된 일인 것 같고 일단 지금은 집에 들어가서 술부터 깨시죠. 그때였습니다. 자기 남편 비명을 들었는지 슬금슬금 내려온 윗집 여자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당황하며 자기 남편을 일으켜 세워 집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당장은 속이 시원한 결말이었지만 이 이후에 불어올 후폭풍이 저는 살짝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윗집 남자가 다 올라간 후에 제가 앞집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아우, 속은 시원한데 그래도 저 사람들이 참 올바른 사람들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또 시비를 걸지 모르는데 걱정이네. 괜찮습니다. 시비를 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에?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알게 되실 거예요.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알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앞집 남자는 유유자적하게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로부터 며칠 동안은 윗집이 아주 조용하더라고요. 아마도 자기 아빠가 아파서 누워있으니 그제야 애들 보고 뛰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단도리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정말로 집다운 집에서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죠. 그 시끄러운 사건이 일어나고 일주일 정도 됐으려나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윗집에서 전쟁 난 것처럼 너무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화장실 같은 데서 엄청나게 떠들고 화를 내면 윗집 아랫집으로 그 소리가 고스란히 다 들린다는 거요. 그냥 쿵쿵 울리는 일반적인 층간소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주 TV 드라마 틀어놓은 것처럼 크게 잘 들립니다. 그 상황이었어요. 윗집 여자가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그거 하나 믿고 지금까지 애 낳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라며 남편한테 따지고 남자도 낸들 아냐 나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화를 내며 서로 싸우더라고요. 아이고 저 집이 뭔가 사달이 났구나 싶은 마음에 그냥 또 잠자코 있었죠. 세상에 그런데 그때부터 들리는 소리는 기존에 듣던 평범한 층간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살림을 부수고 전쟁이 나는 것처럼 서로를 잡아 죽일 듯 싸우더라고요. 그 와중에 애들은 울죠. 살림은 부서지죠. 애 엄마는 맞죠. 애 아빠는 폭주하죠. 도저히 경찰에 신고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그 모든 사태는 경찰이 온 다음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이웃들한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듣게 되었어요. 그 윗집 남자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아주 큰 기업 사장의 내연녀가 낳은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랄 때는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다가 크면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고 그 다음부터 그 집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어쨌거나 상속이나 작은 회사 경영 정도 하나는 물려받을 꿈을 꾸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대신 사회적으로 무리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몇 년 이상을 사건 사고 없이 살면
그때 해주겠다는 조건부 조건이 걸려 있었었나 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개차반으로 살아온 게 고스란히 다 들킨 거죠. 게다가 놀라웠던 건 지금 살고 있는 애셋 낳고 사는 그 여자도 내연녀였다는 겁니다. 본처는 딸 하나 데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아주 어렵게 살고 있는데 모든 것을 알게 된 그 윗집 남자의 친아빠, 즉 그 대기업 회장님께서 아들이 아닌 손녀에게 상속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모양입니다. 자기한테 올 재산과 권력을 노리고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살다가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죠. 뭐 소송을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피 섞인 자식이기 때문에 나눠 받을 수는 있는 모양이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큰 돈이 오는 건 아니었는지 아주 부부가 목숨 걸고 싸우더라고요. 대체 저 사람이 저렇게 개차반으로 사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는데 세상에 제 맞은편 집에 살던 그 젊은 청년이 그 회장님이 보낸 사내 변호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모습을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가까이 살면서 한번 살펴보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차근차근 모은 자료로 윗집 남자는 완전 자기가 원하던 인생에서 멀어지게 됐고 도망치듯 이사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평화를 찾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앞집 남자도 이사를 가기는 했지만 이사 가기 전에 저희 동네 사람들이 3, 3, 5 모여 십시일반 돈 모아서 잔치 열어줬잖아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 청년 덕분에 저는 요즘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대로만 살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